선현 행장에 따르면 전풍은 기주 거로군 출신인데 어떤 이는 전풍을 기주 발해군 출신이라고도 하기에 어디 출신인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다른 기록인 후한서에서도 전풍을 거로군 출신이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로군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풍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모습이 아름답고 출중하였고 권모술수가 많이 뛰어났다고 하며 어렸을 때 부모님의 상을 당하여 상중에 있으면서 매우 슬퍼하였고 해와 달이 지나도 잇몸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만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풍은 책을 폭넓게 읽어서 아는 게 많았기 때문에 마을의 평판이 자자했고 그로 인해 퇴위부에 벽소되고 무죄에 청구되는 등 그 능력을 인정받아 시효사의 직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만이 조정을 제멋대로 흔들어 영연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전풍은 관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풍은 성품이 바르고 고답기 때문에 당시 기주목이었던 한복에게 기회를 얻지 못하여 품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원소가 한복을 설득해 기주 지역을 양도받음으로써 기주의 지배자가 한복에서 원소로 바뀌게 됩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기주를 차지하게 된 원소는 전풍의 명성을 알고 있었는지 자기를 낮추어 말하며 두터운 예패를 주어 그를 초빙했는데 전풍은 한왕실이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스스로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뜻이 있었기에 원소의 명에 응하였고 이에 원소는 전풍을 별가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한복을 지지하던 세력이 와해되었음에도 한복의 장사 경무와 별가 민수는 끝까지 한복에게 충성을 다하며 그를 보좌했지만 전풍이 원소의 명을 받아 이들을 모두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원소는 전풍을 매우 중용하였고 그의 계책을 시행하여 공손찬을 평정했다고 하는데 원소와 공손찬의 전쟁은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전풍이 어떠한 계책을 썼는지 알 수 없어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전풍은 원소에게 천자를 영접하라고 권하였으나 원소는 전풍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한 3년 조조는 양연에서 장수를 포위했고 그를 지원하러 온 유표의 군대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제 춘추에 따르면 원소를 배반한 병졸이 조조에게 와서 전풍이 원소로 하여금 포도를 급히 치라고 권하였고 만약 천자를 끼고 제후들에게 명령을 내린다면 온 세상을 가히 지휘하고 평정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기에 조조는 장수의 포위를 풀고 곧바로 퇴각했다고 합니다. 건한 5년 조조가 직접 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서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유비를 정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전풍은 원소를 찾아가 그를 설득하며 조조의 뒤를 쳐야 한다고 했으나 원소는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하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에 전풍은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물은 만나기 어려운 기회가 왔는데 젖먹이의 병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다니 애석하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원소가 조조를 정벌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전풍은 원소를 설득하며 조공은 용병술이 뛰어나고 변화에 일정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비록 무리가 적어도 가볍게 볼 수 없으니 장기전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장군께서는 산과 강의 굳건함을 차지하고 4개의 주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니 밖으로는 영웅들과 결탁하고 안으로는 농사와 군사훈련에 힘쓴 후 정예병을 가려낸 뒤 기습하는 군대로 나눈 다음 적의 허점을 노려 번갈아 출진해 하남을 침략하여 적이 오른쪽을 구원했을 때 곧바로 그 왼쪽을 공격하고 적이 왼쪽을 구원했을 때 곧바로 그 오른쪽을 공격한다면 적들은 명을 받아 바삐 돌아다니게 되어 지치게 될 것이고 적의 백성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저들을 지치게 만들 것이고 2년도 되지 않아 가히 앉아서 이길 것입니다. 지금 묘승의 계책을 설명했는데도 한 번의 싸움으로 성패를 가리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후회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원소는 전풍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풍은 매우 간절하게 원소에게 간언을 했는데 오히려 원소는 매우 화를 내며 전풍이 병사들의 사기를 꺾는다 하여 그에게 족쇄를 채운 뒤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원소는 전풍의 말을 듣지 않고 조조와 전면전을 펼쳤다가 크게 패하고 퇴각하게 되었는데, 이에 어떤 이가 전풍에게 그대는 이제 필시 원소에게 소중히 여겨질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전풍은 고개를 저으며 만약 우리의 군대가 이로움을 얻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무사했겠지만 지금 우리의 군대가 패했으니 나는 장차 죽게 될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전풍의 예상대로 원소는 돌아온 다음 좌우를 보며 내가 전풍의 말을 듣지 않아 과연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는 마침내 전풍을 죽였다고 합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원소의 군대가 패배하여 흙이 무너지듯 북쪽으로 달아나게 되었고 사도들이 많이 죽었기에 군중에 있는 모두가 가슴을 치고 울면서 만약 전풍이 여기에 있었더라면 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조조도 전풍이 종군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기뻐하며 원소가 반드시 패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또한 조조는 관도대전에서 승리하게 되어 원소가 도망치자 만약 원소가 전별가의 계책을 썼더라면 아직 결과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다시 말했다 합니다. 물론 전쟁이 한 사람의 존재 유무로 인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위와 같은 기록에서도 보이듯이 원소군 내에서 전풍의 역할은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군략과 용병술에 뛰어난 조조가 그를 높이 평가한 것을 봤을 때 전풍이 관도대전에 참전했다면 원소군이 대패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조조와 원소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순욱과 공룡이 원소군 책사와 장수들을 넣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당시 공룡은 순욱에게 원소는 넓은 땅과 강한 병사들을 가지고 있소이다. 그리고 전풍과 허유는 지모를 가진 선비로 원소를 위해 계책을 짜고 있고 신배와 봉기는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 맡은 일을 능히 해내고 있으며 알량과 문추는 용맹함이 삼군의 으뜸으로 병사들을 통솔하고 있으니 마땅히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순욱은 공룡에게 원소가 비록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으나 군의 법령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소. 그리고 전풍은 강직하여 윗사람을 범하고 허유는 탐욕스러워 다스릴 수 없는 인물이요. 또한 신배는 일을 마음대로 하고 무모하며 봉기는 과단성이 있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남아 뒷일을 주관하게 되었을 때 만약 허유의 집안이 법을 어긴다면 체포되어 반드시 풀려날 수 없을 것이고 풀려나지 못하면 허유는 반드시 마음을 바꿀 것이요. 알량과 문추는 필부에 하찮은 용기를 지니고 있을 뿐이니 가히 한 번의 전투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이처럼 전풍은 강직한 성품을 가져 윗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선을 넘어서는 발언까지 한다는 것이 외부에도 알려질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며 앞서 언급되었지만 원소가 아들이 병에 걸려 조조의 배후를 치지 않았을 때도 자신의 군주이기도 한 사람의 아들을 젖먹이라고 칭하는 것에서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현행장에 따르면 원소의 최측근인 봉기가 전풍의 마음이 밝고 고둠을 꺼려하여 원소에게 수차례 전풍을 참소했기에 마침내 원소는 전풍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는 조조에게 패한 뒤 봉기에게 기주 사람들이 나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두가 마땅히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오직 전풍만이 앞서 나에게 간언하고 전쟁을 말리며 많은 사람들과 달리 행동하였는데 나 또한 전풍을 보기가 부끄럽소 라고 말하며 전풍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봉기가 전풍이 장군께서 물러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자신의 말이 적중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라고 말했기에 원소는 이로부터 전풍을 해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전풍은 성품이 강직하여 원소를 거슬리게 하는 발언을 자주 했는데 그 와중에 봉기가 계속해서 전풍을 참소하였고 이로 인해 전풍은 원소에게 완전히 찍혀 그의 눈밖에 나게 되어 결국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봉진의 역사가인 손성이 말하길 전풍과 저수의 계책을 보니 아무리 장량과 진평이라 하더라도 어찌 낫겠는가. 그러므로 군주는 신하의 재능을 살펴 귀하게 여겨야 하고 신하 또한 주군을 헤아려야 한다. 군주가 충성스럽고 선량한 자를 등용하면 곧바로 패왕의 업을 높일 수 있고 신하가 암울을 받들면 곧바로 망하여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존망과 영육이 늘 반드시 여기서 비롯된다 라고 했다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말하길 옛날에 황후가 범증의 계책을 등져서 왕업을 잃게 되었는데 원소가 전풍을 죽인 것은 황후가 왕업에서 멀어진 것보다 더 심한 것이다 라고 하며 원소의 실책이 황후의 실책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전풍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